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일하고 있는 안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은 2015년 말에 생기기 시작해서 2016년도부터 기사를 작성하고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6년도 초에 인턴으로 참여를 해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접했고 그 이후 17년도부터는 정식 팀원으로 데이터 저널리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횟수로 치면은 한 6년 가까이 데이터 저널리즘 업무를 하고 있고 데이터 저널리즘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 주셨던 인터랙티브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왜 기사는 좋은데 사람들이 봐주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저희가 뉴스레터를 시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개의 레터를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여져 있는 것은 저희 마부작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부 레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터는 소프라이즈라는 곳에서 데이터 카우 팀이 운영하고 있는 카우 레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레터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 레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알고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된 뉴스레터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저희가 기획을 했고 2020년 2월에 첫 레터를 발송하였고요. 총 2번의 개편이 있었고 3개의 커다란 틀을 유지하면서 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를 구분해서 저희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레터를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시도, 마부작침부터 당신을 찾아갑니다 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2019년 말에 일종의 구독자를 모집하려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항상 저희 레터를 시작하기 전에 기사에 대해서는 뭐 대내외 수상도 많이 하고 평가도 좋은데 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리고 마부작침 팀에 대한 브랜드는 왜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그 당시 뉴스레터를 그 전해였죠. 2018년 12월에 뉴닉이 시작을 했었고 이미 미국에서는 뉴스레터가 어느 정도 붐업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찾아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레터를 기획했고 시작해 봤습니다. 당시에 고민했던 흔적들인데요. 이때 참고했었던 레퍼런스는 2019년 말로 기억하는데 아마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제작했던 보고서였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어떻게 소비할까? 그리고 이 뉴스는 어떠한 생각으로 젊은 사람들을 인식할까라는 거였는데 그 보고서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크게 2가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성장과 흥미로 받아들인다. 기존에는 뉴스를 내가 봐야 할 것이었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뉴스는 내가 볼 수도 있는 것. 뉴스를 내가 선택할 거면 이 뉴스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 도움이 나의 성장을 돕거나 혹은 내가 흥미를 느낀다거나 하는 식의 효용성을 줘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던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레터를 새로 기획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당시 워크숍을 여러 번 하면서 뉴스레터를 발전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약간 옛날 미국 카툰풍의 캐릭터가 있죠. 디자인 팀에서는 새롭게 새로운 세계관을 설정하고 컨셉은 이렇게 약간 카툰스러운 이런 디자인을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세계관도 만들어 보고 이 안에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구독자들과의 인터랙션을 가져보자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포맷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첫 레터를 발송하게 되죠. 크게 저희가 당시 초반에는 2트랙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메인 레터를 보냈고요. 그리고 화요일마다는 일종의 부록 레터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메인 레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 시의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혹시나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까지 담아서 맥락을 알려줄 수 있는, 해당 주제에 대한 맥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 레터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부록 레터에서는 그 외의 데이터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이 고양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정크 차트라는 메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왜곡된 차트를 지적하거나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칼럼 형태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저 밑에 닭이 그려져 있는데 이 닭의 코너는 더클루라고 일종의 사용자 인터랙션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퀴즈 형태의 컨텐츠도 함께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자들도 저희 나름대로는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이게 어쨌든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마부작침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함께 굴리기에는 좀 버겁다라는 팀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컨텐츠의 공력을 많이 실는 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구독자분들도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뉴스레터의 지금 포맷을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개편을 했습니다. 그 개편을 고민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여러 발표에서 소개되었던 너무나 훌륭한 국내의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소개해주고 그 기사를 우리 마부작침 팀의 시선으로 한번 큐레이션을 해주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개편을 하고 나서는 이런 포맷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하나의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것에서 각 팀원들이 하나의 일종의 맡은 업무만 하면 되는, 만약에 내가 요번에 아까 소개해 주셨던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의 좋은 레퍼런스를 봤다면 이 레퍼런스를 소개해주고 여기에 대한 고민은 무엇이 있었을 것 같다. 혹은 이런 것 중심으로 이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를 소비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일종의 큐레이션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축으로는 이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 혹은 데이터 관련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축 중에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의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제작하거나 만들어낸 일종의 데이터 칼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은 공공 데이터를 소개했던 칼럼이었고요. 밑에 그 또 닭이 그려져 있는 저 칼럼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컨텐츠는 음악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름의 조금 더 젊은 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음악 컨텐츠를 한번 데이터적으로 살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했던 칼럼이고요. 밑에 그려져 있는 거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 디자이너가 설명해주는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한 지점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컨텐츠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 개편 이후에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장 긴 기간 동안 1년 동안 이 형태의 포맷을 유지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퍼런스부터 오리지널 컨텐츠까지 제공을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퍼런스에 생긴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페이월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국내 컨텐츠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의 좋은 컨텐츠들, 뭐 뉴욕타임즈의 컨텐츠라던가 워싱턴 포스트의 컨텐츠라던가 좋은 데이터 저널리즘과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는 기사들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런 기사들이 다 이제는 구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구독자들이 보기에 내가 클릭해도 볼 수가 없는 기사인데 이런 것을 큐레이션 해주면은 어떻게 하냐라는 식의 피드백이 오기도 했고 더 이상 레퍼런스 중심으로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조금 더 레퍼런스보다는 저희 오리지널 컨텐츠에 집중해서 컨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서브스택에다가 저희가 일종의 좀 칼럼형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다가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일종의 블로그 게시물을 보고 이 서브스택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고요. 하여튼 이 페이월이라는 거대한 벽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레퍼런스 포맷의 레터는 유지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세 번째 페이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부뉴스의 형태입니다. 더 이상 기존의 뉴스레터 포맷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지만 점점 더 구독자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충성 구독자들을 만들고 우리 구독자들의 열광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마부뉴스 뉴스레터 컨텐츠에 힘을 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개편을 맞아 세 번째 버전의 뉴스레터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진짜로 서비스 기획을 하듯이 우리가 어떤 퍼소나를 상정하고 그들의 무엇을 해결해 줄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뚜렷하게 세팅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렴풋한 느낌 그리고 두려움을 데이터를 통해서 친절하고 명료하게 보여주겠다. 마부뉴스를 통해서 그런 구독자분들을 향해서 레터를 보내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이냐? 일종의 간극의 주제로 저희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간극의 주제라고 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감수성의 차이가 있는 주제를 저희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젠더 이슈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이고 누군가에게는 왜 계속 그런 불편한 얘기를 해? 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죠.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환경 이슈를 정말 자신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인식하는 반면에 윗세대의 경우에는 그만한 감수성이 생기지 않죠.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대에게는 교육이 정말 자신의 대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입에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육 이슈는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죠. 이렇게 간극이 있는 주제에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무언가 젠더적으로 불편하거나 환경적으로 불편하거나 정치적으로 불편한 지점이 있다면 데이터적으로 너의 말이 옳을 수 있다.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데이터적으로 이러한 게 팩트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레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개편한 지 한 2달, 3달째 되어가고 있는데 보내주시는 피드백을 살펴보면은 감사하게도 저희의 그러한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피드백은 짧지만 강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녀에게 공유하고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였는데요. 사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이 뉴스레터라는 장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만한 보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 더 열심히 레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나 조금 운영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메인 레터는 스티비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금 일러스트적인 기존의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보다는 훨씬 더 간략한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보다 나는 조금 더 깊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 더 자세한 차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서브스택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데이터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내가 보고 싶다면 데이터를 다운받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기존에 만약에 레터를 하지 않고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를 썼다면 아마도 어떻게든 많은 정보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기사 안에. 그리고 인터랙티브 페이지 안에도 그 안에 많은 정보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줘야지라고 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내주는 뉴스레터에는 그보다는 조금 가볍게,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서브스택에서 보세요라는 식으로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를 써왔을 때 뭐 구독자를 상정하면서 썼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구독자들에게 레터를 보낼 때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우리 레터를 보기 위해서 그 번거로운 구독을 누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보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구독자를 상정하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경험은 앞으로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좁게 봐서 데이터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떠 있는 이 QR코드는 저희 구독할 수 있는 링크로 이어지는데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이거나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QR코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